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추남 나비스쿨 사이토이토리 100번 듣기 시리즈.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소리만 듣습니다. 하나는 내 입장, 또 하나는 상대 입장. 그런데 사이토이토리는 여기에 세 번째 관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하늘의 신이 이 문제를 통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한다면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 이 영상은 이해하려고 듣는 영상이 아닙니다. 몸에 새길 때까지 100번 듣는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사이토이토리 씨의 원문 강연 그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들어라.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100번 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어려운 이야기도 무엇도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세 부류의 인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자기 자신만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 즉, 자기 자신으로부터밖에 사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은 의외로 환영받지 못하지만 또 하나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사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사정은 이렇지만 상대는 또 다른 입장일 수 있겠구나 하게 되죠. 이래서도 그렇죠. 자기 사정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산 손님의 마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또 하나. 앞에 신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별로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 하늘에 신이 계셔서 나를 성장시켜 주는구나, 혹은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관점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을 때 자신이 신이 이런 문제를 일으켜 주셨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저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얼마 전 제 이름을 내건 정체불명의 책이 서점에 깔린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제 글이나 제자들의 글을 아껴주시는 팬분들은 사이토이토리라는 이름만 보고도 선뜻 그 책을 사셨겠지요. 무단으로 제 이름을 빌려 책을 낸 사실을 알았을 때 솔직히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실까? 화를 낼 수도 법정에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이 진정 바라는 대답이 그것이었을까요? 저는 차라리 좋은 책을 써줘 고맙다. 부디 힘내라라고 말해주는 쪽이 하늘을 더 기쁘게 하는 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신의 마음을 꺼내어 스스로 대답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영혼을 성장시켜 하늘이 기뻐할 답을 내놓는 것. 그저 그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나의 입장과 상대의 입장을 넘어 하늘의 시선으로 삶을 내려다볼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생애 차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잠시 이야기가 빗나갑니다만 역사적 인물인 사이고 다카모리는 주군의 미움을 사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막막한 유배지에서 그는 운명을 공부했고 더 깊고 단단한 인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때 유배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당시에 피비린내 나는 정쟁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유배의 시간이 사실은 하늘이 그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준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시련 앞에서 썩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이 아무리 돕고자 해도 스스로 썩어가는 사람은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코 자신을 썩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덕분에 저도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만 왜 일이 잘 풀립니까? 묻는다면 대답은 명확합니다. 자기 일만 생각하는 상인과 손님을 생각하는 상인 중에는 당연히 손님을 생각하는 상인이 더 잘 보이겠죠. 하지만 거기에 하나 더, 두 방향에서 보는 것보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며 지금 세상은 무엇을 하려는가, 신이 계신다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를 생각한다면 세 곳에서 바라보기에 대답이 무척이나 선명해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사람을 나와 싸우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이들은 하늘의 명을 수행하고 있다. 나의 영혼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들이 이런 역할을 맡은 것이라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것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려 해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신이 계셔서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려 한다면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면 의외로 일이 잘 풀리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갈피를 잡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100번 정도 듣다 보면 제가 전하려는 본질이 보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이 계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신의 역할까지 스스로 해보며 대답하는 것. 세 방향에서 바라보면 참으로 알기 쉽습니다. 이 방법을 기억해 두십시오. 100번을 듣고 때때로 일어난 문제를 위에서 내려다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아주 빨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신기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참 재미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관찰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만 요전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갔을 때 거리 한복판에 계속 앉아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쇼윈도 뒤쪽에서 하루 종일 사람을 관찰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하느냐 하면 대개 인간을 관찰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흥미로우니까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재미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다니던 미용실이 있었는데 한 여성 손님이 이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미용실과 연고가 있는 제 신사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사한 지역 근처에 있는 운 좋은 신사를 찾아갔답니다. 아, 그러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사람이 너무 많고 붐벼서 손님들이 가득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즉, 그분은 신사에 가지 않은 거죠. 그저 입구까지만 갔다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 세상에 재미가 보입니다. 사실 안 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갔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사 앞까지는 갔으니까 간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안 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분은 갔다 왔다라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갔다라는 말을 썼을 때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자신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운이 좋은 신사가 어느 정도 인지되었구나 하고 읽어내는 겁니다. 사실 그 신사는 제가 장난삼아 만든 것입니다만 처음에는 그곳에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온다는 온갖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엔 한두 번 가본 사람이라도 간 적이 없다고 말하거나 가긴 했지만 안 들어갔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학창시절 동창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창이 출세라도 하면 그 녀석은 내 친구야 라고 자랑스레 말하곤 하죠. 하지만 설령 중학교 시절 친구였더라도 별 볼 일이 없으면 난 몰라 라고 일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른다고 했던 당신도 만약에 그 동창이 장관이라도 된다면 단 한마디라도 나눠본 적이 없어도 친구였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살인범이 된다면 결코 친구라 말하지 않겠죠. 아무리 친했어도 그다지 왕래가 없었더라거나 잘 몰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잘 관찰해 보면은요, 그 자체가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습성이 있구나. 이렇게 하게 되었구나.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과연 그렇구나. 예를 들어 오다 노부가나와 히데요시, 이에야스를 살펴봅시다. 그들을 관찰해보면 인간의 성질 그 자체도 재미있지만 또 하나, 인간은 인간끼리만 사는 듯해도 사실 하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노부나가를 보면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정말 죽지 않죠. 이런 무지막지한 남자에게 왜 하늘이 아군이 되어줄까 싶겠지만 100년 넘게 이어진 전국시대의 혼란을 이제 평화기로 바꿔야 할 시대가 온 겁니다. 기존의 기득권이 구질구질하게 얽혀있을 때 이 불도저 같은 인물로 땅을 고르는 거친 토목공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일을 해야 하는 동안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사가 80% 정도 끝나고 건축의 시대, 즉 파괴에서 건설로 넘어가야 할 때가 되자 노부나가는 하늘의 의도에서 조금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적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죽음을 맞이했죠. 그 전이었다면 재빨리 감지하고 빗속을 뚫고 도망쳤을 겁니다. 과거에는 더한 위험도 헤쳐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도망치지 못했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건축을 좋아하는 히데요시 같은 이가 등장해서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지만 집이란 목수가 훌륭히 지어도 목수가 주인인 것은 아니죠. 그곳에 들어와 사는 집주인이 오래 머무는 법입니다. 히데요시가 한 시대를 들여 자유롭게 집을 지었지만 자식이 없으니 허망하게 무너졌고
그때 이에야스 같은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긴 전쟁이 끝난 후에는 생선가게 아저씨처럼 느긋한 타입, 이에야스처럼 아저씨 같은 면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적합한 법이지요. 히데요시는 화려하게 마시고 즐기며 팁을 뿌리는 화끈한 타입이었지만 그 다음 시대는 이에야스 같은 타입이 지키는 자로서는 더 적합한 법입니다. 인간에겐 저마다 다른 성질이 있고 제 힘으로 사는 듯해도 큰 흐름에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간을 깊이 관찰해 보세요. 참으로 재밌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아, 이런 점은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되면 다툼도 사라지고 사업도 장사도 잘 됩니다. 하늘의 섭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노부나가도 잔혹 무도하게 왔지만 천하를 80%쯤 잡았을 때 스스로 확 탈피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애벌레도 나비로 변하지 않습니까? 좋은 단계에 이르렀을 때 아주 다정해졌더라면 사람들은 아, 저건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그랬던 거구나 이해했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인정을 베풀었어야 했죠. 히데요시나 이에야스처럼 변했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죠. 어린 시절 폭주적 노릇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30이 넘어서도 그러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제때 변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낙오되는 것과 같습니다. 노부나가도 탈피해야 했고 우리 역시 슬슬 인격적으로 탈피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삶은 괴로워집니다. 그건 역시 인간과 하늘을 관찰하면 알게 되는 일입니다. 이발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나 사소한 말 한마디 속에서도 많은 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점술이라는 분석학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상대를 생각하고 하늘은 무엇을 시키려고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연을 100번 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리즈 중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좋아하는 분들만 100번 들어주십시오. 이런 것에 흥미가 없는 분은 그것 자체가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뜻이니 전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초행동의 이야기니까 관심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재미를 알면 인생은 참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인생이 재미없는 이유는 사람을 깊이 관찰하지 않아서일지 모릅니다. 인생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사람의 재미를 알았을 때 비로소 인생의 재미를 알게 됩니다. 가끔 사람의 재미를 알기 위해 술안주를 딱 하나만 고른다면 뭘 고를 거야? 하고 물어보곤 합니다. 대답이 참 재밌죠. 참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엉말이나 낫또 오믈렛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 다릅니다.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모든 게 재미있어집니다. 반찬 하나만 골라봐 했는데도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묻지도 않은 3가지를 말하는 사람, 아니면 고르라니까 해도 결국 2개를 말하는 사람. 인간은 정말이지 재밌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잘 관찰해 보세요. 의외로 인간이란 베토벤이나 노부나가 같은 위인에게만 관심을 갖지만 아무리 그들을 연구해 본들 그들처럼 되거나 그보다 대단해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십시오.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아,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하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늘의 소리를 말했죠. 이번엔 지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조만간 마음 내키면 대지의 소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내키면 100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3의 소리, 하늘은 혹은 신은 내게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질문하는 것. AI가 프롬프트를 바꾸면 답변이 바뀌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프롬프트를 한번, 인생 프롬프트를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고, 또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한번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 자신부터, 또 내 가족부터, 내 동료부터, 내 주변부터 한번 찬찬히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내키면 100번 들어보시고요. 정말 도움이 되실 만한 주변 분들에게 3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3분이 다음 3분에게, 다음 3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우리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하시는 첫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이 멋진 나비 효과를 함께 일으켜가는 우리 나비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또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또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10명 이상, 100명 이상 한번 해보시면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댓글에도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하고 남겨주시면 더 진동수가 올라가겠죠?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